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대중의 기대와 달리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느낌입니다. 이틀간 폭등했는데 꿈 깨고 보니까 암울한 현실만 남았다, 이런 얘기죠. 과거 한때 삼성전자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보면 우리 국민들 삼성전자 걱정이 일상이 된 듯합니다. 이참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왜 위기 탈출이 이토록 더딘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사주 매입건, 11월 15일 마침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진 직후였죠. 이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죠.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이 중 3조 원어치를 소각하겠다, 이런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건 미국 시장에서 보듯 언제나 시장이 환영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틀간 폭등 국면을 맞았습니다. 근데 냉정을 찾고 보니까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동기면, 이 주주만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증권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일부는 불순한 동기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일가는 현재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 제공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결정 시점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그 차액이 1,500억 원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수급 면에서의 불안함도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생명이 8.5%로 최대 주주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건 지분율을 높여놓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필연적으로 이 삼성생명의 지분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10조 원어치 매입해서 그중 일부가 소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 8.9%까지 지분율이 상승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산분리 때문에 존재하는 그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10% 이상 못 가지는 거죠.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화재 지분이 1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화재 주주는 이 지분율 높아지는 데 따라서 매각 차익으로 좋을 수가 있는데, 수급 면에서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매입 및 소각 효과를 제한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벤트가 이일천하로 끝난 데는 이런 다양한 부수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 영어로 얘기하는 collateral damage라는 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위기는 과거와 같은 단순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동안 줄곧 얘기해 왔듯이 반도체 패권 전쟁, 칩워에서 실패한 탓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제외됐다. 더 멀리 보자면 범용품 메모리 중심 시대에서 맞춤형 칩으로 반도체 시장 사업 중심이 옮아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사업이 핵심이 되는 사업의 흐름에 발맞추질 못한 게 이 위기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납품에서 SK하이닉스에 오히려 밀렸고, 엔비디아 납품이 곧 결정된다, 또 결정됐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만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일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 당시에 보면 이 회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감사를 전했는데 SK하이닉스는 포함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음 HBM 세대에서는 삼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나 대중이 오히려 삼성전자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달리 위기 탈출이 왜 이렇게 더디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거냐? 이게 질문의 핵심일 겁니다. 우선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비등기 이사로 경영 전반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핵심 결정은 하지 않고 알아서들 잘해봐,
근데 대신 책임은 니네들이 져야 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밀어붙였던 스피디한 결정을 했던 선대코 이건희 회장과 비교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고의적으로 사보타지, 태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삼성전자가 이처럼 뒤처진 게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고전하느라 그런 거다 하는 식의 보도가 있으니까 일리가 아예 없는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삼성전자의 기업 문화 변화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분야를 총괄하는 이 전문가가 탑으로 있었죠. 물론 오너 빼고 전문가가 탑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아다시피 반도체 전문가가 탑이 아니라 MBA 출신 재무 전문가가 탑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한 분위기가 이 반도체 위기를 자초하게 한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기를 타개할 확실한 전략이나 인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그게 나와야 주가도 굴레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화시킨다면 너무 1등의 자리에 오래 머무른 기업이나 조직이 겪는 현상, 이른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